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2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이제 좀 입이 풀렸습니다. 아, 역시 아침에 오자마자 방송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눈도 안 떠지고 입도 안 풀리고 조금 수다를 떨었더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박주민 의원실에서 하는 강연, 지역구에서 하는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오늘 들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대뜸 대박.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탈곡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공영방송 문제를 하는 건 좋은데 SBS 문제 자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SBS 얘기도 많이 하고 모니터도 SBS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너무 공영방송에 치중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SBS 특집을 진짜 조만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네. SBS 노조위원장님도 그렇고 심각해요, SBS 상황이 지금. 그래서 SBS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KBS, MBC가 더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뒷전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3사가 다 사실 똑같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또 SBS 보도가 전국에 여전히 그 공영방송이랑 똑같이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SBS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짚어서 우리 최근에 연합뉴스 뭐 가짜뉴스 이렇게 하듯이 저는 SBS 이야기를 한번 특집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그러면 네. 우리가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주말을 지내고 와서 또 모니터를 하고 나서 털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SBS 특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보 그리고 내용, 의견 이런 것들 그 탈곡기 질문 탈곡기 그 댓글 쓰는 곳에 팟빵 댓글 쓰는 곳에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읽어보면서 자료도 미리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SBS 본부장님도 연결하고 그러죠? 네네 그럼 더 좋죠. 예. 아마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우리 SBS 본부위원장께서 왜 우리 일에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고 굉장히 서운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좋은 위원장이 또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언론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사 위원장 중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지는 제일 강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딱 결기가 느껴지는 그 뭔가 분이에요.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네네. 분인데 KM이 너무 그러니까. 그 싸움의 주도권에서 네. 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SBS의 공추위 간사님은 우리 민원연의 오래된 회원, 심영구 회원이라고요. 네, 저희 방송 분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SBS 이야기 많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심영구 기자가 한때는 SBS 메인 뉴스 8시 뉴스에서 참 좋은 보도도 많이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지방으로 발령이 거의 안 났다고 했죠. 나와요. 그래서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원연 선정 이달의 좋은 보도에 심영구 기자 보도가 몇 번 올라왔어요 후보로. 한 번도 안 돼서 제가 참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8시 뉴스에 나오시지도 않는 이제는 공추위 간사를 지금 공추위 하고 간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SBS 특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여기저기에 우리 탈곡기를 듣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어제 감동했습니다. 이제 박주민 의원실까지 침투한 탈곡기의 인기. 아무튼 그러하고요. 먼저 우리의 고정 코너 돌마고 팟캐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사실 어제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함은 KBS의 김경민 이사가 어찌됐든 사퇴를 하는 바람에 뭔가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또 다른 그 여당 추천 이사들이 두 여권 추천 이사들이 뭔가 심기 변화를 일으켜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부가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해나가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이런 상황에서 KBS 문제가 손쉽게 뭔가 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어제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붕 떠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이제 지금 뭐 MBC 같은 경우에 김장겸 사장이 자기 피트니스 회원권을 MBC 돈으로 그것도 원래 그 상암동 거를 빼고 여의도로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MBC 돈으로 했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멘트까지 있고 사실 이 노다지 같아요. 캐도 적폐가 계속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시간 싸움일 뿐이지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 그래서 돌마고 파케에 대해서도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나 지치지 말고 아무튼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KBS 본부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곤추위 간사님 연결해서 어제 양사가 다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정수영 곤추위 간사님 연결해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야기도 좀 듣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오늘도 있을지 막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제 이사회 소식이랑 어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네네. 이사들이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컸던 그런 기색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네. 일단 김경민 기사는 당연히 안 왔죠. 사퇴서를 냈으니까 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어제 이제 고대현 사장도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네. 이사들의 어떤 질의 또는 보고 요구에 이제 응했는데요. 네. 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안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민주당 회의 도청 지시 의혹 네. 그리고 국정원의 KBS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보고해봐라. 네네. 이게 이제 소수 이사들이 요구한 안건이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진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 행동을 시정을 하라, 네. 네.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안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규영 이사에게서 나온 문제였는데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그 네. 결제 내역이 어떻게 노조가 그걸 알고 있느냐. 네네. 그 감사를 해라. 뭐 네.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올렸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이사회가 4시에 열렸는데 예. 저희 조합에서 적폐이사로 보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다수 이사들, 그러니까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다수 이사들은 2시 무렵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항의를 할 것이 뻔하니 그거를 두려워서 이사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미리 도둑 출석을 해서 네. 이사회장에 나와 있었다고 하고요. 이사회 내용도 좀 어처구니없게 진행이 됐는데 네네. 역시 그 왜 이들 이사들을 내보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도청 의혹 그리고 국정원 문건 이것이 당연히 이사회에서 사측의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봐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다수 이사들이 이거는 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측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안건을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고안건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를 했는 모습을 보고 네. 참 네.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고가 안 이루어졌나요? 그 고대영 사장이 보고를 못 했나요? 소수 이사들이 굉장히 항의를 심하게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일이냐. 네. 근데 어떻게든 안건을 안 올리려고 공개고 비공개하려고 이사들이 뭐 네. 많이 방해를 했는데 소수 이사들이 끝까지 요구를 해서 네. 결국은 보고를 받았고요. 근데 예. 보고 내용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고대영 사장이 보고를 했는데 네. 뭐 도청 의혹은 무조건 무혐의를 받았다 라고 우리발 내밀었고 예. 또 국정원 문건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식 기관에 의한 허위 문서다. 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언제부터 비공식 기관이 됐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었는데 그리고 또 국정원 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좌편향 간부라고 적시했던 사람들이 현재 주요 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건이 신빙성이 없다. 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김미아 씨가 이제 문화예술인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네. KBS에서도 당연히 그 당시 김미아 씨를 하차시킨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근데 이걸 놓고도 고대영 사장이 시청률 때문에 하차한 거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고 예. 또 고대영 본인의 경우에는 난 윤도현 하차시킨 거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네. 아, 뭐 더 기억이 이상 안 보고할 게 난다. 없다. 아, 예. 예, 더 이상 회사 차원에서 보고할 내용이 없다. 아. 뭐 이런 수준의 대응을 해서 소수이사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고요. 예. 특히 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어이없던 반응을 보였던 발언이 있습니다. 예. 고대영 사장이 그 임원 회의록 공개된 데서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라는 발언을 임원회의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도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그런 발언을 한 게 남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발언은 뭐냐라고 이사들이 고대영 사장에게 물었더니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언어가 아닌 언어를 잘 쓰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기억도 안 나지만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다. 아, 이제는 이런- 자기 본인이 한 발언도 예. 그러니까 임원 회의록을 누가 날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아, 이게 예. 참 상식적으로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 싶은 뭐 그런 예. 대목이었고요. 예. 또 블랙리스트와 부당 정보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니라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뭐 그 예상이 되는 고대영 사장의 반응이기는 한데요. 그 강규영 이사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유출을 시비를 걸었던 그 안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안건과 아울러 노동조합이 이사에 대한 뭐 불법 행위를 뭐 막을 수 있는 시정할 예. 수 있는 뭐 방법을 내놔봐라라는 취지의 안건은 예. 사실 이게 전혀 안건으로서의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소수 이사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안건이 될 수가 있느냐. 심지어 의결 안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숫자에서 밀리다 보니까 물론 한 그러니까요. 명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6명이 건재하고 있고 예. 6대 4라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동 운운하는 이 안건은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 예. 라고 당연하게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힘에서 밀려서 머리수에서 밀려서 그러니까요. 그냥 퇴장을 해버렸어요. 퇴장을 해버리고 예. 한 분의 소수이사만 남아서 끝까지 이제 싸웠고 특히 이제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전치주에 부상을 당했다. 아, 예. 왜? 왜? 폭력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되느냐? 누구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건가요?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대해서 소수이사분 중에 전영일 이사라고 예. 한 분의 이사가 남아 계셨는데 그분이 예. 그동안 다수 이사들 당신들이 KBS 그리고 이사회에 저지른 거는 더 큰 폭력이 아니었느냐라고 예. 이제 깔끔하게 질책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뭐 결국은 6대1로 표결에 붙여져서 아이고. 뭐 노동조합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사측의 조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이런 거 하라고 KBS 이사 월급받고 KBS 이사회에 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의 내용대로 노조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사측의 조처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결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강규영 이사가 또 좀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희 조합에서 강규영 이사가 온갖 기행을 보인 이사회 출석 당시의 장면을 촬영을 한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놓고 그거는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만 촬영된 모습을 교묘하게 편집한 거다. 예. 자기가 이사회장 바로 앞에서 뭐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 모습은 다 삭제를 했다. 네. 라면서 본인이 스스로 촬영을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강규영 이사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의 모션을 써가면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다지 입증할 만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뭐 조우석 이사의 경우에는 또 사측에 요구한 게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의 입장에 호소문을 써라. 그리고 적극 폭력 행위자를 징계하라. 네. 예. 그리고 그 경비 자회사 KBS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그 경비 자회사에
이사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바람에 이제 고대영 사장은 나갔고요. 예. 부사장이 앉아서 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차기환 이사의 경우에는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노동조합에서 파악한 것은 네. 뭐 재무부 직원이 한 짓이다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추측을 해서 재무부 직원이요? 예 KBS의 재무부가 KBS 재무부 직원이 그걸 유출했다 그럼 이런 주장인가요? 라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더니 그러죠 도대체? 예. 심지어 저희 경영본부죠. 시청자본부의 본부장조차 이 사람은 이제 고대영의 오른팔격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 라고 이제 점잖게 항의를 하는. 어제 뭐 이사회 그런 자리에 그분이 청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인호 이사장도 한숨 거들었는데 예. 그 법인카드 내용이 유출된 거 말고 예. 그 본인의 관용차 사용 내역이 유출된 거 그것도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도둑들이 경찰 손발 묶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 대박이다. 아니 우리 KBS 이사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요 정말. 자기네들이 한 잘못을 했어. 예. 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도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참 그 이제 고대영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그 경영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겠는데요. 예, 어제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잘못이라고 자꾸 그 이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KBS 이사진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고대영 사장이 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사회 이후에 소집을 한 건가요? 예, 오늘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 그렇군요. 현재 예.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첩보를 입수했는데 예. 원래는 오늘이 임원회의를 하는 날이 아닌데 예. 긴급히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추정컨대 예. 김경민 이사의 사퇴의 충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아닌가. 또 이제 김경민 이사가 사퇴했다는 것이 그 지금 파업에 맞서서 버티고 있는 고대영 사장과 그 측근들에게 예. 이탈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넘어가는구나. 예. 더 이상 버티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뭐 남아 있는 그 고대영 사장의 친위 세력들이 급격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임원회의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208명이 넘는 뭐 부장과 팀장 등 보직 간부들이 사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0명이 넘는 보직 간부들의 후속 인사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사권을 사실상 거세당한 예. 이빨과 발톱이 뽑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못 취하는 예. 그런 식물 사장의 힘드세라서 예. 과연 어떻게 뭐 대안을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보이는 상황이고 또 파업의 여파로 방송도 이미 파행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1, 2TV 모두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재방송 또는 재편집분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그렇습니다. 2TV의 경우에는 재방송 편성 분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 사장이 오늘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고 해도 뾰족할 수는 없는 뭐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그 방송 상황이 대단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심각해요. 지금 재방 비율도 높다고 하셨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 KBS TV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 추석 연휴 중에 물론 연휴가 길기도 했지만 이렇게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없었던 연휴는 아마 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시는 심지어는 파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제는 이 뭔가 KBS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그 경영진 입장에서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업이 39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한 달하고도 열흘이네요. 자, 39일 차를 맞이한 우리 KBS 본부의 파업 집회. 오늘 파업 집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잠시 뒤에 파업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어제 그 이사회에서 예. 나타났던 그 어이없는 모습들을 조합원들이 함께 보면서 아, 그렇군요. 예. 적폐 이사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예. 또 이제 파업이 좀 이제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9일째니까요. 네. 그래서 뭐 조합원들이 좀 흥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은 OX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고대영 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KBS 이사회는 예. 총 9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런 OX 예. 퀴즈를 할 예정인데요. 예.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예. 이게 과연 승리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OX 퀴즈를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나눠서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우승자 말고 틀리는 분들에게 상품을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자, 세모도 필승에서 가장 먼저 조회수를 갖고 되죠. 오늘 성적은 뮤직비디오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이미 조회수는 우리 위원장님의 매우 활력이 돋보였던 평창 라이브가 주날 1위입니다. 14만 9천여 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쏭달쏭 OX 퀴즈의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강규영 이사 이분은 굉장히 지금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KBS 본부에서 김경민 이사 제외한 나머지 적폐 이사들에 대한 사퇴 촉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이원일 이사와 강규영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늘 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취재기자 조합원들이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강규영 이사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제 여러 조합원들이 이어갈 예정이고요. 예. 또 드라마 PD 조합원들이 네. 그 서울 대치동의 법무법인 바른 그 이원일 이사가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 바른 앞에 가서 역시 드라마 PD들이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오늘 여러 명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원일 이사는 조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규영 이사처럼 굉장히 강경하고 어떤 그런 쪽인가요? 뭐 저희도 사실 그분들의 뜻을 알 길은 없어요. 예.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고 뭐 항의를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지만은 그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꾸준히 이번에 김경민 이사에서 어쨌든 뭐 결론이 좋은 방향이 나왔듯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던 대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최근에 이제 파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이사분들은 좀 알려졌는데 이원일 이사 이분은 우리 본부 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퇴 촉구도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해요. 아무런 반응이나 소식이 없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KBS 본부가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연결해서 또 반가운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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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실 오늘 MBC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급박하게 일이 많이 돌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MBC 소식은 전화 연결 안 하고요.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 위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제 방문진도 비슷한 시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 자체는 KBS하고 당연히 다르지만 역시나 이제 파업 관련된 어떤 대응 회사 측에 대응하고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통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이제 MBC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어서 그 방통위의 방문진 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었죠, 방문진이. 그래서 그게 주요 안건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상하셨겠지만은 방문진도 유이선 이사, 구 여권 이사가 한 명 사퇴를 했지만 여전히 6대4로
구 여권 이사들 우리가 지금 적폐 이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2명이나 많죠. 그래서 구 야권 이사들이 소수 이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역시나 다수 이사들이 방통위에는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 또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어제 이사회로. 그래서 우리 소수 이사들, 구 야권 이사들은 역시나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이제 퇴장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이제 항의 방법인데 사실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다수 이사들의 뜻대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일이 어제 이사회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방문진 이사회를 하면 아까 KBS에도 보셨지만은 사장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게 돼 있는데 어제 MBC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출석을 했냐면은 최기화 MBC 기획본부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 지금 부당노동 행위로 조사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보도본부장이었는데 이분이 욕을 되게 잘해요. 이분이 그리고 노조의 합법적인 간행물 노보를 포함해서 민실이 그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이제 노조 안에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진행해요. MBC는 MBC, KBS는 KBS. 그래서 그 보고서 이런 합법적인 간행물들을 이분이 막 찢어서 막 보라는 듯이 던져버리고 회사 안에서 이게 부당노동행위거든요. 실제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인데 어제 이분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나오다가 자기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떤 욕설을 했는지. 욕설을 소개를 해야 돼. 어차피 삐처리 되지 않나요? 예. 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야, 이 씹새끼야. 네?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알아낸 거야? 국장님. 이 인마 개인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 국장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국장님. 야, 이 새끼야. 국장님,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야, 인마. 네. 네가 녹음을 하든 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라며 자기가 욕을 했던 미디어 오늘 기자랑 딱 마주친 거예요. 방문진 이사회를 하고 나오다가. 어머, 요거 재밌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오늘 그 기자가 본인도 놀래가지고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막 가가지고 최기화 본부장한테 과거에 우리 기자들한테 욕설을 하셨는데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 그래서 그만합시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은 입장인데 그에 대한 입장이 너무 없으시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다 했더니 그만해요.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린다. 그만하시라니까요. 또 욕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사람 성질을 건드렸어. 네. 에이, 따라오면서 근데 이게 이분이 많이 바뀌었어. 예전 같으면 욕을 했을 거예요. 벌써 나왔어요. 네. 이미 욕이 나왔어요. 보자마자 나왔어야 돼. 계속 쫓아오면서 입장 표명을 부탁하니까 이분이 그동안 미디어 오늘이 허위 기사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젠 좀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욕을 안 하고. 참았네. 예,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자가 도대체 어떤 허위 기사를 썼다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가셨다는 이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제 두 번째 인사위 이후 방송문화진흥원 회의실 앞에서 2달 만에 만난 김민식 PD와 최기화 본부장. 내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뵀으니까 얼굴 맞대고 뵀으니까 우리 또 본부장님 상남자지 않습니까? 기자들 전화 오면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하시는 상남자인데 기백 있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인사위 언제 속개합니까? 나오세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원래 기자 아닙니까? 기자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너 저기다가 취재할 때 취재원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물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나오세요. 돌말고 팟캐. 저희 지금 금요일 날 하는 붉은 파티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데 오늘 내일이니까 오늘 준비 안 하면 끝이죠. 열심히 지금 아무튼 발언자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 내가 뒤늦었지만 상은 못 받겠지만 내가 동영상이나 재미있는 사진이나 또는 좋은 발언이나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쓰실 수 있으시면 올리시고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내일 발언자로 저희가 내일 지금 발언이 한 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그 돌마고 팟캐나 또는 미디어 탈곡기 듣고 발언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아나운서분들이 한시를 패러디해서 낭독하신다고 했고요. 엄청 인기가 좋았대요. 내부 집회에서. 그분들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김민식 PD가 신곡을 발표했다고 하셔서요. 쇼케이스. 네, 쇼케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최승호 PD께서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미국을 순회 방문하셨잖아요.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범자들 공동 상영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반응들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SNS 공모전 작품 시상식 그 작품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어저께 사실 보면서 굉장히 정말 뿌듯했습니다. 청주 KBS 지구. 정말 보셨어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이 SNS 공모전을 했던 이유를 그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식구들하고 산에 가고 식구들하고 뭐 절하고 하면서 계속 KBS 지국의 분들이 뭔가를 계속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주 깐난 애기가 그 한복을 입고 유모차에 앉아서 그 리셋 KBS 이걸 이렇게 하고 막 뿜뿜뿜뿜 말을 못하는 애기거든요. 뿜뿜뿜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진짜 청주에서 오시는 거라 좀 밤에 오시라고 그러기 민망하지만 상을 꼭 일단은 상은 드릴 거고요. 꼭 모셨으면 해서 지금 부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일 오시면 좀 흐뭇하게 KBS 분들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KBS 그 영상 공모전 영상이죠. 그거는. 네네. 그것도 재밌는데 MBC 마봉춘 세탁소에서도 공모 영상은 아니고 우리 행사 공모 영상은 아니고 비슷한 영상이 있어요. MBC 그 조합원들이 가족들하고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영상이 있는데 네. 이게 아주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네. 뭐 김민식 PD도 나오시고 네. 그 중에서 한 기자분은 이제 다른 조합원들은 다 자기 애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재밌어요.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이 기자분은 집에 애기가 없나 봐. 그래서 자기 개를 데려다 놓고 하시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개를 데려다 놓고 내가 너를 2012년에 데려왔는데 난 그때도 파업을 했고 지금도 파업을 하네. 그러면서 그리고 개소리하네 그러고 있겠구나 걔가. 근데 그 개도 너무 귀여워. 막 헥헥대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자기 주인을.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 기자분이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자분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그 나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개라 그런다. 개인 너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거다. 왜냐면 내가 너를 키워봐서 아는데 개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개라고 하면 안 된다. 너는 말을 지독히도 안 듣지 않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근데 택배가 와가지고 띵동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락 뛰어나가 버려요. 그 아빠가 그 뛰어가는 개를 보면서 네가 나를 외면하듯이 사람들도 아빠 회사를 외면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MBC 김영국 위원장이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개인 톡으로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뭐 그런 이제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이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분하고 카톡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른 걸로 했는데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눌렀는데
카톡에 이런 사진이 있는 거야.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요즘 MBC 회사가 잘 안 되나 보조? 보조도 아니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애기가 아빠한테 편지를 썼네.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 제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그랬더니 근데 이게 2012년에 받은 거였대요. 얘가 지금은 5학년이라나? 그래서 제가 이 김영국 위원장이랑 나눈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들이 MBC가 잘 안 되는 것만 보고 컸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기자였던 걸 잊어버렸다고 아이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늦기 전에 다시 좋은 뉴스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인 글과 뭐 이야기들이 많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그 패딩 입고요. 똘똘 싸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돌머굿박해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오늘은 우리 무엇을 털어볼까요? 오늘 제가 받은 보고서는 신고리 원전이에요. 근데 나은 씨도 그렇죠. 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우리는 항상 방송 보도로 시작하니까요. 네. 나은 씨가 먼저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가관이야 쟤네. 아주 뭐지? TV조선. 뭐지? 전혀 모르겠다. 받아 쓰느라 정말 짜증나서 미칠 줄 알았어요. 방송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20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 최종 권고안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앞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보도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냥 관련 보도가 아니라 어떤 관련 보도? 원자력 업계 입장을 대변한 그런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그러니까 가장 좀 핫한 이슈로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9일날 한수원이 한국형 신형 핵발전소 모델인 APR-1400 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럽 수출형 표준 설계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어떤 우리의 원전 기술력을 유럽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것과 신고리 원전 그 5,6호기 관련 문제를 엮어서 좀 어깃장을 놓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냈겠어요? TV조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일 날 두 건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TV조선이. 근데 첫 번째 먼저 그 앞에 18번째 꼭지로 내놓은 보도는 약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였는데요. 제목이 유럽에서 인정받았지만 점점점이에요. 자, 인정받았다는 걸 전하면서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게 제목에서 느껴지죠. 내용이 실제 그래요. 이게 인증받았다는 사실을 앞에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당 일각에선 우리의 원전 기술이 보통밖에 안 된다고 했고 정부와 청와대도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원전은 추진해도 해외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했던 정부와 청와대도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일날 발표했어요. 한수원이 그거 됐다고. 자, 10일날 저녁 종합 뉴스에서 반응이 없다고 이렇게 관광 날뛰고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했군요. 뭘 했어요. 뭐냐면 10일날 오후에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지진 위험성과 다소기 일정 등 국내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고 네.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바로 다음날 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마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미온적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하게 그렇죠. 좀 더 격하게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막 1시간 안에 MB처럼 해달라는 거지. 뭐든지 해주겠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뭐든지 해줘야 되는데 뭐든지 주지 않아서 네. 너무 속이 상한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당 일각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보통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 여당 일각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9일날 송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뭐냐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메가트렌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한국형 신형 경수로 APR 1400이 특허가 질적 그리고 양적 질적 수준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아주 막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TV조선 보도만 보면 송기현 의원이 뭔가 자료를 왜곡하거나 정부의 탈핵 기조에 좀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좀 나쁘게 얘기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송기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한 발언의 근거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낸 통일청 보고서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 특허청 박근혜 정부 당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막 탄압을 했던 거야. 막 왜곡하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TV조선은 안 하죠. 그 정도면 실제로 보통이 모양이죠.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봤을 정도면.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 막 폄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기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낸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보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어지는 보도가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너인데 파워 인터뷰. 누구 나왔길래. 네, 한국형 원전 설계 이병량 박사. 대놓고 업계 사람을 불렀네요. 네, 이분 아주 뭐랄까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온갖 관련 무대에 다 등장하시는 분이고 실제 전문가시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무리 찬행론자로 불러도 보통 교수로 부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세탁이 돼. 교수면 중립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보도 제목이 박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실제 직함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북한 원전 지원 팀장이에요. 근데 계속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전원책 앵커랑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아예 스크립트를 다 보고서에 넣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APR 1400이 유럽 사업자 요건 인정을 받은 것이 수출에 끼칠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팀장이 대단히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은 지금 한 20년쯤 그 운전 경험이 있는데 사고 물론 한 번도 안 났고요. 그다음에 그 가동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효율이 90%가 넘는 세계 유일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행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20년쯤 가동했는데 무사고였다. 그리고 90% 효율을 가진 세계 유일의 원자로다.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창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밥을 까는 거죠. 한국의 기술력이 일단 이렇게 좋다라는 걸.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특허가 우리 게 아니에요. 원자로가? 네, 원자로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핵발전의 핵심은 원자로인데. 네, 원자로가 아니라 다른 뭐 중요한 기술들이 또 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은 원자로인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특허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자로는 미국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 핵심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기술 만만세다. 장밋빛이 열려있다. 막 장밋빛 미래 막 이것만 얘기할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일단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앵커가 다음 질문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이 지금 야권
그 일부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이 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여권 일부죠. 여권 일부에서 이제 우리 원전 기술력이 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출 자격을 얻었지만 이 기술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라고 아예 밑밥을 착 깔아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 팀장님이 하는 발언들이, 그러니까 실제 발언을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라 송기현 의원인가? 뭐 그런 분이 막 이러면서. 글쎄 뭐 아침에 제가 그 송기현 의원인가 뭐 그런 분이 특허 개수를 가지고 뭐 일본과 미국이 제일 기술력이 좋고 한국은 보통이다라는 그런 뭐 기자회견을 했나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뭐 그런 나라와의 경쟁을 뚫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모를 끼얹는 얘기인데 사실이면 뭐 좋은데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게 여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제 아마 경쟁국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신 거 카피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그 발주국에다 갖다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 발언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송 의원 주장의 근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허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예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만약 다 엉터리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좀 이상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지금 이 팀장님은 그 해당 보고서가 특허 개수만 가지고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허 질적 수준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한 보고서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국 얘기를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원책 앵커의 반응이 전 되게 웃겼어요. 다른 나라들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하고 가장 경쟁국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일본도 경쟁국입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다. 애국심.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은 다 매국을 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탈핵 기조 자체의 문제점을 짚겠죠. 자, 전원책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추세가 탈원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보면 환경 영웅으로 불린 마이클 셸링하고 같은 분들을 이 환경 진보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 영웅으로 불린 이 마이클 셀렌버그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지금 전력 다 생산하려면 서울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보다 면적이 한 3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냐 하면 누가 태양광으로만 한대? 들어! 세계적 추세냐 하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되게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뭐 그래? 질문이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찾아본 자료가 뭔지도 말 안 해줘. 근데 보니까 아니래. 그러면 이 팀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장구 치겠죠? 그렇죠. 맞장구를 치겠죠.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게 미국이 원전 안 짓다가 최근에 짓기 시작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는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애초에 기존 원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걸 좀 낮추려는 것일 뿐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를 대체 에너지로 만들어 놓고 이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 아니래요. 뭔 소리야? 네,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만들어 놓고 그렇죠. 대만 얘기도 안 했고, 네, 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선진국들 상당수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좀 재생에너지 비율을 다양하게 해서 비중을 높여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프랑스도 지금 계속해서 그 원전 폐쇄 결정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왜 그게 정말 청정에너지고 안전함이 증명이 된 것이라면 비중 높은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계속 높이겠죠.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 팀장이 예시를 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요. 핵발전소를 다시 짓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가능한 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미 핵발전소 발전량을 넘어섰다라는 통계를 발표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다고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이미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양화를 하려고 다들 네.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얘기할 때 맨날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가 탈핵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분들이 맨날 은폐하는 게 뭐냐면 세계 에너지 발전량에서 핵발전의 비중은 이미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죠. 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뭐 늘어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일부만 사실을 얘기해서 이렇게 왜곡을 하고 호도를 네.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신고리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인터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열흘 뒤에 이 공론화위원회 이 이제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 결론을 낼 건데 만약에 여기서 공사 중단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이 팀장 뭐라고 했겠습니까? 큰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모든 핵발전소를 다 파괴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잠깐 공사를 중단하자는 네, 그 얘기를 그것도 하는 신고리 건 5, 6호기만 하자는 건데 지금 큰일이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그렇지 그러냐면 않을 우선은 29개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예. 폐쇄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이 뭐 한 5조에서 10조 가까이 낭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만 개의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술이 없어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기술이 없어지고 그 기술 인력이 다 뭐 중국이나 어디 러시아 그런 데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을 누가 하며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안전하게 수습은 누가 합니까? 엄청나게 이쯤 되면은 거의 이쯤 되면 이거는 상상력 대장이에요. 네, 아주 근거가 너무 부족한데?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신고리 오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다수 호기, 그러니까 여러 대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다라는 그 특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또 지진 안전성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낭비될 돈 규모, 사라질 일자리 규모 여기는 뭐 근거가 없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그 핵발전소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으로 계속 기술인 유출로 막 정말 사고 수습 불가 상황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망상입니다. 네, 망상입니다. 그냥 이거 건설 중인 그 발전소 두 개를 멈춘다는 걸로 지금 핵심 인력들이 다 유출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라까지 아까 찝던데 러시아 중국이라고. 러시아 중국이라고 계속 또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경쟁국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책 앵커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시간이 짧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영 박사였습니다. 이게 스크립트가 없는 보도예요. 파워 인터뷰는 받아 적어야 돼요. 받아 적어. 돌려드리면서 받아 적는데 나쁜 것만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하게 되는 거야. 진짜 짜증나요. 결국은 다 하게 돼. 어느 순간은 다 하게 돼. 모든 말이 나빠서. 근데 짜고 치는 고수 똑같아 인터뷰가 너무. 그렇죠. 뭐 인터뷰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지금 이제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아주 지나치게 심하게 그러니까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그 입장만을 보도하는 행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 정도로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이 있는가 지금. 없어. 진짜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주장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보도들이 너무 없는데 반대로 왜 이게 이건 손해다 우리 국가의 어떤 거의 매국행위에 가까운 행태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너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하루 만에 정부가 뭔가 호응하지 않았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기술력들 굉장히 좀 다른 외국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특허를 뭐 취득하거나 수출 판로가 열렸을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그렇죠. 진상을 떨면서 대국민들만 열고 그런 적은 없어요. 24시간 안에 뭐 대책을 내놓고 사람이 없는데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게 참 속보이는 거죠, 뭐. 네. 신문.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신문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지금 이제 종합 토론을 앞두고 있잖아요. 합숙하는 종합 토론을 이번 주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저런 TV조선 종류의 발언으로는 영향을 엄청나게 줄 수 없으니 뭔가 주고 싶다 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의혹을 지금 불태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큰 보도를 했어요. 여러 건의 보도를. 그런데 이제 내용이 후쿠시마 원전 1368명 사망, 건설 중단 측 자료에 거짓 정보 15개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주장을 한 것은 한국원자력학회 등 공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측들이 세트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반대 측이 시민 참여단 478명에게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에서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 측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가 준 자료가 지금 거짓이야. 15개가 거짓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거짓 정보 15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라는 측면 표현하고 거짓 정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낙인을 찍는 거짓 정보라는 낙인을 조선일보가 좀 더 강하게 이제 주는 그런 제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을 15곳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깔끔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15개의 그들이 주장한 15가지 오류라는 주장 그것을 인포그래픽으로 자세히 쫙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서 이 기사 굉장히 깁니다. 거의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그런 기사인데 그 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15가지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 거짓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제 모니터 결과를 보면 저는 이거 좀 환경단체에다가 물어보면 아마 15개 다 반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조선일보가 4개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풀어서 그것부터 이제 짚고 나갈게요. 일단은 그들이 주장하는 15가지 거짓 정보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68명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것이 반원전 성향의 일본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원전 사고 관련사이다. 그래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내용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수치를 발언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유감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9월 27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68명 사망 문 대통령 발언 사실은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겨레 보도에서 도쿄신문에서 집계한 수치가 맞다 이것이. 그런데 이는 유가족들이 재해 조의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에 핵발전소 재해 대피 중 사망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년 집계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관련 사망자 숫자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사실상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핵발전소 재해 대피 중 사망. 그래서 돈까지 받아내는 그 사람들을 체크한 게 1368명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얼토당토 않는 거야. 남이 나라 대통령한테. 원래 일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계속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네, 일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최소한 논란이라고 말해야지 이것을 거짓 정보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고요. 네, 조선일보의 입장이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라고 하나? 네. 아무튼 UAE에 원전 수주한 사실에 관해서 동영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대요.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 원을 원전 설계 업체 벡텔사에 지급했고 국내 원전 산업은 원천 기술이 없어 해외 부품과 기술력 없이는 원전 사업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그 동영상에 있대요. 이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선일보와 그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자력 학회에서 나온 그 주장은 이거예요. UAE 수익금 중 3조 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다.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약 300억 원이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그러니까 자원 지원 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수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자력 그 학회에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과거에 했던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2009년에 냈던 보도가 있어요. 배성규 기자가. 배성규 정치부장. TV조선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기사 제목이 얼마나 웃기는지. 원천 기술 없어서 UAE 원전 수출 속빈 강정될라. 조선일보 보도가 조선일보 있었어요. 보도는 조선일보로 반박이 가능한. 그런데 그 보도에서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원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실속은 외국 업체에 넘겨주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2조 9천억 원을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벡텔사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조가 맞아요. 2조 9천억 원을 지급했대요. 조금 천억 정도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사실상 3조가 맞죠. 조선일보는 양심 없다. 예전에는 자기네가 원천 기술 없다고 보도를 해놓고 지금 와서 원천 기술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니. 근데 이런 게 지금 제가 2개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주절 제가 설명하면 길게 할 수 있어요. 이 15개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최근에 팩트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는 스스로 팩트체크를 했어요. 이 보도는 팩트체크 보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15개의 그러니까 그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원자력 학회 등의 그 15개의 오류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팩트체크를 한 거잖아. 그래서 4가지는 얘네가 맞아라는 걸 입증해주는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보도를 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하고 요 4개에 집중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그 측의 반대 의견도 담아줘야 되는데 이 반대 의견은 기사 끝부분에 마지막 문단에 중단층 관계자의 반박을 실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위에 하나하나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중단을 주장하는 관계자의 발언은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한 번씩 쟁점이 됐던 내용으로 재개 측 주장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보도의 제목도 황당하지만 그 보도의 소제목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 동영상 자료 왜곡, 공론화의 공정성 또 논란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이날 사설에서는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 라고 제목을 쓰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제목으로 다 공론화의 공정성 그 얘기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환경단체에서 가짜 자료를 제공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예. 아니 지금 이 기사를 듣는 순간 이게 나왔으면 TV조선이 나왔을 텐데 찾아보니까 11일 날 나왔네요. 똑같은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 오늘 또 쓸게 우리 배날 활동가는 또 이렇게 또 김영 씨가 쓴 보고서를 베끼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간에 또 일이 생겼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보도를 꼼꼼히 하나하나 보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이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특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이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싸움 그리고 거의 뭐 선전선동의 도구로만 활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진짜 각인시키고 있는 그런 수준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하나하나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통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보도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스스로 사실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그 자료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가짜라면 환경단체에다가 진짜 엄중하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근데 그런 것은 뭐 하지도 않고 배에서 꼬르륵 여론전 하는 거야 여론전. 진짜 이거는 정말 여론전 수준이 아니고 거의 여론 조작을 가짜 뉴스죠? 네. 그런 수준의 지금 남들 보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간만에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아마 이번 주말 합숙 토론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이후에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면은 지금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오히려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나와야 될 정작 그런 비판들이 묻혀버리고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식이나 또 공론화위원회가 애초에 시작할 때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의 권한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는 찬반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예요. 원래 정부가 권한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사실상 여론조사에 그치고 있는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은 완전히 지금 사실상 은폐되고 오히려 지금 찬행 여론전이 이렇게 완전히 주류 언론을 차지해버린 이제 그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기형적인 상황이에요, 되게. 그러니까요. 예, 완전 이 보수 언론과 찬행론자들과 원자력 얻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면서도 건전한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죠. 망했어요, 사실. 지금 이 신고리 오류코기 논의는 약간 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종편 그럼 종편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간단히 뭐 하나 소개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신문 지면으로도 나왔던 보도인데요. 종편TV 억대벌이 메뚜기 평론가들 어디 갔지? 라는 제목의 억대벌이가 뭐야? 억원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네. 수억 원을 버는 예. 이게 이제 한겨레 기자 송호진 기자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사실상 민원연과의 협업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간 도와드렸고 송호진 기자는 추석 연휴 내내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고생하신 저는 그냥 연휴 직전에 하루 연휴 마지막 날 하루만 도와드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든 게 없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편 패널들의 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종편의 어떤 종편 패널들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지금 보도 제목에도 나왔던 억대를 버는 메뚜기 평론가들.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이 한 10명 정도 꼽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패널이 TV조선 채널이 MBN에 한 40여 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게 민원연에서 이게 이제 한겨레 기사로 나갔지만 민원연 보고서인데요. 민원연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종편 4개사 이때는 JTBC도 들어갔습니다. 종편 4개사와 YTN 연합뉴스TV까지 이때는 대대적으로 했네요. 정말로. 그래서 총 6개의 종편 채널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분석한 결과 출연 횟수가 2개월 동안 100회가 넘는 사람이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한 60일 정도죠. 60일 정도인데 출연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49회 출연, 민영삼 135회, 고영신 135회, 백기종 이분은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이 백기종 전 팀장이 110회, 황태순 109회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틀면 나온다. 자, 여기서 최병묵, 민영삼, 고영신, 황태수는 많이 듣던 분들이죠. 그렇죠. 셀럽이죠. 네. 이분들이 왜 많이 듣던 분이에요? 이분들 막말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억대를 벌었어요.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지금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많이 지적을 했고 올해 3월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승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 시정이 돼서 이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5년 동안 이미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바짝 벌고 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송호진 기자가 직접 취재하신 건데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종편 시사 프로 1회 출연료가 최소 15만 원. 그렇지. 많을 경우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2달치 출연료로 최소한 2천만 원을 벌었을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계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번 분들은 최소 2천만 원이에요. 많이 번 분들은 1년에 아마 1억 원이 넘어갔을 것이다. 뭐 2달에 2천만 원인데. 뭐. 2달에 2천만 원이니까 1년에 1억 원은 껌값이죠. 그냥 네. 그래서 종편 보도국 내부의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종편 보도국 내부의 관계자는 어떤 패널은 주말도 없이 이 종편 저 종편에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메뚜기 패널이라는 말이 종편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너무 서로 아까 뭐 황태순, 민영삼 이런 분들은 완전 거의 붙어 다니잖아요. 맨날 동반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편 방송사가 어디 몰려 있습니까? TV조선 채널A가 광화문에 있죠. 우리 집회 나가면 맨날 양옆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광화문 일대 호텔 사우나를 잡아놓고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방송 출연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종편 출연이 하도 몰리니까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 기간 운전기사를 고용했다. 와. 저는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 운전기사를 고용한 분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이제 패널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 그래서 이름을 역시 밝힐 수 없는 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종편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평론가와 패널들이 되게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대가 늦은 오후 이후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훨씬 더 발언이 깔끔하다. 왜냐? 오전 프로그램엔 자기가 무슨 이슈인지도 모르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루 종일 방송에 나오니까 오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데 그 이슈를 계속 다루잖아요. 그치. 본인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던 우리 메뚜기 패널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JTBC는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패널들이 등장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TV조선 채널이 MBN에서 지금은 19개, 작년만 해도 이게 한 40개에 가까웠는데 지금 19개로 시사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명, 최병묵, 고영신, 황태순 뭐 이런 분들 전부 안 나옵니다. 최병묵 씨만 TV조선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다 사라졌어요.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승인 심사를 거치면서.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한 분들이 있어요. 물갈이가 된 거예요. 이현종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 아니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분 또 한 대선 불려드리려고. 네. 근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미 직함만 들어도 어떤 성향일까 알 것 같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네. 차명진도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것은 9월 중순 이후에 차명진 전 의원이 안 나와요. 왜냐? 이분이 당직을 받았어요 지금. 네.
한나라당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고, 네, 한나라당이 아니죠. 그 자유한국당이겠죠. 예,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5개 이상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다. 이현종, 이종근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 변호사 패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변호사가 엄청나. 예전에도 안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변호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걸 집계하고 있어요. 민원연이. 교수보다도 많으려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수하고 변호사가 비등비등했는데 지금은 상대도 안 됩니다. 변호사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민원연이 현재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갔었고 그래서 우리 송호진 기자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메뚜기 억대를 버는 패널들이 사라졌지만 대체를 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변호사와 뭐 데일리한 논설실장 이런 사람들이 북핵부터 뭐 외교 문제까지 심지어는 연애 문제 연애 뭐 남녀 만나는 연애 말고요. 그 연예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평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만 바뀌었지 종편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한겨레 송의진 기자의 문제의식입니다. 비전문가들의 아무 말 대잔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송호진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종편 패널들의 만물상 비평이라고. 네. 너무 예쁘게 표현했네요. 아무 말 대잔치 지금. 그래서 기사를 이게 10월 11일 기사인데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뭐 민원연 이봉우 활동가 인터뷰가 들어 있습니다. 활동가라고 안 적혀가지고. 네. 아무튼간에 송호진 기자께도 참 감사드리는 게 아마 연휴 동안 쓰니까 굉장히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었을 텐데. 연휴 전날에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드렸고 연휴 끝나는 날 전화할 때도 굉장히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연휴 내내 기사를 써놓고 네 그래서 아무튼 민원연이 함께한 기사라는 점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휴에 아무튼간에 잠수를 타지 못하고 붙잡혀서 도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진짜 많네요. 오늘도 우리 길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바쁩니다. 예, 그러니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저희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